해외 시장 흐름은 물론 유용한 정보까지 알려드리는 글로벌 라운지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APC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캡 테크놀로지스의 우석입니다. 예,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홍콩의 경우도 여전히 코로나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기록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같이 원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20년 이후 사실 그 상당 기간 동안 학교랑 그 교육 시설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안에서 셧다운되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초 이후 지금 저녁 6시 이후 식당 영업들이 완전히 전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아주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일 확진자가 이번 주말 토요일이 17,000명 그리고 어제 일요일에 한 26,000명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한국 인구로 환산을 한다면 약 15만 명에서 22만 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던 홍콩 정부로는 좀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아예 도시 전체에 대한 봉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그 시민들의 사재기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도시 봉쇄에 대한 루머가 지금 이제 돌고 있는 만큼 공포감이 굉장히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강력한 그 정부 규제는 홍콩 현지 경기에 지금 굉장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는 반면 홍콩과 중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상반된 모습이 좀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콩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았던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상승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 상황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지금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인플레이션과 이제 연준의 채권금리 인상이었죠. 기준금리 인상이었는데 이런 이제 최대 7에서 8차례 가까이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던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 이제 홍콩의 경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미국 연준과 그리고 미국 연준과 중앙은행 간의 금리가 지금 패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홍콩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홍콩에 있는 금융주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홍콩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금융주로 많이 몰려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약 50% 정도 가까이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금융주인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올 초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 같은 경우는 그 가치주 성장주의 형태로 이 시장을 구분할 때 대표적인 가치주 시장으로 또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과 달리 홍콩 같은 경우 지난 3년간 별다른 상승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가치주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연준이 계획처럼 7, 8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혹은 뭐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확실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당분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는 경제 논리가 상당히 이제 세계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계화의 발전을 주도해 왔었었는데 지금부터는 당분간 이념이라든지 혹은 국가 간의 갈등이 더 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신냉전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 관계학이 적용되어 나갈 그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 불확실성 혹은 변화를 금융시장은 일단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의 상승인데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약 2주 전만 하더라도 거의 확실하게 7에서 8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참가자들 같은 경우가 현재는 전망이 조금 누그러진 그런 상태거든요. 현 시점에서 이제 3월 금리 인상이 50bp, 그러니까 두 단계로 한 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그런 참가자, 혹은 뭐 캠프의 비율이 현재 시점은 약 25%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될 경우, 그랬을 때는 금리 인상을 기재로 해서 상승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그 매력가 단기적으로는 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까요? 이 분위기상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센티먼트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유명한 CNN에서 나오는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구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22% 가까이 여전히 하락한 그런 상태거든요. 결국 지금도 이제 베어마켓에 접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뭐 기간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3개월 가까이 지금 하락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피로감이 심해지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 현금화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번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시점을 찾는 게 거의 쉽지가 않고,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여전히 올해 말까지는 현 시점에서 시장의 상승폭을 약 10에서 15% 정도 내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면 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마음 편한 전략을 구성을 하고 2022년을 이제 좀 인내해 나가는 그런 시점을 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장 센티먼트 자체가 또 이제 하나 또 워낙 빨리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충분히 분산 투자가 정말로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테크놀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